안녕하세요. 정년이 드라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란의 왕자 문옥경과 메란의 공주 서해랑의 후계자를 뽑는 오디션이 시작이 되었네요. 지금 메란 국극단은 7개의 국극단이 함께하는 여성 국극동지회 협동공연을 위해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요. 협동공연으로 바보와 공주를 무대에 올리면서 문옥경과 서해랑 역할을 할 아역배우를 뽑기 위해 공개 오디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그 두 사람이 후계자가 된다는 말인데요. 기자회견에서는 소프라노 한기주의 딸 허영서가 오디션에 참여한다는 것에도 채공선의 딸 정년이도 오디션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 매우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정년이는 자명고에서 구슬아기 역할을 했었죠. 처음에 군졸 역할로 무대에 올라 자명고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갑자기 천장에 매달린 조명이 떨어지면서 리허설하고 있던 홍주란이 심하게 다치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풀 죽어있던 정년이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어졌던 건데요. 강소복은 군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너무 튀는 연기를 했던 정년이를 다시는 무대에 오를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홍주란을 대신해서 구슬아기 역할을 할 적당한 사람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게 되었던 건데요. 지가 할라요? 구슬아기 대사도 노래도 춤도 전부 다 외우고 있구만요. 아주 적절한 상황에 정년이가 나서게 되었고 정년이의 상대를 배려하는 구슬아기 연기에 자명고 공연은 아주 성황리에 막을 내릴 수 있었네요. 그런 정년이 너무도 인상적인 연기를 했다고 기억하는 많은 언론들은 아무래도 정년이가 채공선의 딸이 아닌가 소문에 소문이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아역을 뽑는 오디션임에도 기자들이 많은 관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네요. 당연히 정년이는 오디션에서 1등을 할 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입니다. 더구나 문옥경의 후계자를 뽑는 것과 같으니 허영서와 정년이 제대로 한번 경쟁을 해볼 만한 무대를 가지게 된 건데요. 정년이는 자명고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파악하고 공부했었죠. 처음 군졸 역할을 선택했던 것도 다른 역할을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고미걸 역할이나 구슬아기 역할이나 남녀 관계없이 뭐든 주어지는 대로 척척 소화를 해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더욱 이번 오디션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 오디션에는 꼭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보온달 역할과 평강공주 역할 이렇게 두 사람이 짝을 지어 오디션을 봐야 한다는 것이었네요. 공연이다 보니 역할을 맡은 두 사람의 호흡도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였는데요. 호흡이라고 하면 정년이와 홍주란 둘은 찰떡호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둘이서 자명고 연기 공부를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었죠. 정년이 고미걸 역할 대사를 할 땐 홍주란은 실제 공연에서의 허영서보다 정년이의 고미걸에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두 사람의 호흡이 척척 맞다 보니 정년이는 당연히 홍주란과 커플이 돼서 오디션을 본다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홍주란의 생각은 달랐네요. 전국 순회 공연을 위해 도착한 남해 쪽 지방에서는 문옥경의 팬이라는 어떤 분이 결혼식에 초대를 했었는데요. 단원 모두 아주 화려한 식사 대접까지 받고 즐겁게 결혼식 축하객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들 즐거워하는 그런 상황에 유독 얼굴에 그늘진 홍주란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홍주란은 정년이와 자명고 연기 연습을 하면서 그냥 우정과는 다른 감정이 자신의 가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 조금 놀랐던 게 아닌가 싶네요. 같은 여성이지만 역할이 남성역과 여성역으로 나뉘어진 채로 서로 상대 역할을 하다 보니 연기에 집중하느라 생긴 감정을 진짜로 착각할 수도 있었던 건데요. 물론 홍주란 역시 그런 걸 모르지 않았겠죠. 아마도 그래서 더 이상 정년이와 남녀관계인 상대역으로 이어지는 역할은 스스로 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오디션에 지원을 하면서도 혼자 생각이 깊었던 것인데요. 아마도 홍주란은 평강공주 아역 오디션에 참여하면서 그 상대로는 허영서와 짝을 짓지 않을까 예상이 되네요. 서로 사랑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역할의 감정에 몰입이 될까? 그게 두려웠던 것 같은데요. 정년이는 홍주란에게 너무도 좋은 친구기 때문에 역할 감정 때문에 우정에 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게 되겠네요. 당연히 홍주란과 짝이 돼서 오디션을 볼 거라 생각했던 정년이는 큰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정년이는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홍주란의 결정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정년이
오디션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연이는 바보온달의 상대역 평강공주로 초록이와 짝이 돼서 연습을 하게 되겠네요. 초록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처음 정연이 국극단에 들어올 때부터 졸졸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성장을 해서 예전과는 다른 초록이가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정연이와 짝이 된 초록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정연이의 소리를 진짜 소리가 아니라며 비난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네요. 이제까지 뒤에서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정연이를 괴롭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정연이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초록이의 의도를 제대로 알아차린 정연이는 충격과 회의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소리는 자신의 전부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왔던 정연이인데요. 태공선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게 싫다고 엄마의 이름에 자신이 묻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던 정연이입니다. 자신만의 진짜 소리를 낼 수 없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정연이는 아마도 자신을 가장 믿어주었던 패트리샤를 찾아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자신의 노래를 그나마 가장 잘 이해해주고 믿어주었던 인물이라 정말 필요한 조언을 해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연이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 허영서는 홍주랑과 바로온달과 평강공주로 호흡을 맞춰 열심히 재미있게 연습을 하는데요. 하지만 허영서조차 오디션에서 큰 실수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채공선의 딸인 정연이는 꼭 이겨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던 한기주는 허영서를 통과시키기 위해 물밑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기자회견에서 강소복이 말했듯이 한기주는 자신의 딸 허영서에 대한 채점에서는 제외된다고 했었죠. 공정한 심사를 위해 그런 강수를 두었는데요. 겉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뒤에서는 자신의 딸의 성공을 위해 한기주가 돈으로 심사위원을 구워 삼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건 다 허사로 돌아가 버리고 말겠네요. 협동 공연을 하기로 했지만 국극단들이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속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다 해체가 되고 마는데요.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생길 때면 메란 국극단이 나서서 해결을 했었네요. 하지만 얼마 전 메란 내부에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죠. 내부 재정을 맡고 있던 고부장이 메란의 모든 돈을 다 들고 튀어버리고 말았던 건데요. 너무도 유명한 메란이라 그 내부에서 일어난 소란이 혹시 새로운 파장을 만들까 두려웠던 강소복은 없었던 일처럼 그냥 덮고 지나쳤었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메란의 재정도 다른 국극단을 도울 수 없는 형편이라 협동공연이 해체되는 걸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더구나 지금 메란 내부에서는 서해랑의 반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란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문옥경에 비해 서해랑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옥경은 윤정년이나 허영서 그리고 홍주랑 같은 재주가 뛰어난 배우들을 키워서 메란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서해랑은 메란 국극단 자체가 마치 자신의 것이냥 생각하고 있네요. 그래서 희생은커녕 후진 양성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입장인데요. 더구나 고부장이 금고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입을 싹 닫고는 모른 척 하고 있었었죠. 고부장은 사실 서해랑이 데리고 왔던 사람인데요. 서해랑은 눈 감아주는 대신 고부장으로부터 다른 걸 받았습니다. 문옥경이 저지르고 다니는 일에 대한 기사를 막는 돈액수와 기자 이름이 적힌 중요한 서류 명단이었던 건데요. 지금은 서해랑이 문옥경은 보호하기 위해 그 서류를 손에 넣은 게 맞습니다. 서해랑은 사람들이 모두 현실에서 도피하고 싶어서 그래서 국극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죠. 그런 이유 때문에 배우 문옥경이 아닌 실제 모습을 관객들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아서도 안 된다고 말이죠. 배우는 무대 위에서의 그 역할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서해랑의 생각이 끝까지 그렇게 흘러갈까요? 지금은 서해랑이 문옥경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끝까지 잘해보자는 입장이긴 하지만 두 사람의 사이가 매번 위태위태한 상황을 만들고 줄타기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더구나 메란의 금고가 털리고 도둑을 맞은 일에 대해 문옥경은 고부장이 그런 짓을 하는 그 배후에 서해랑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메란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옥경인데요. 그래서 문옥경은 서해랑에게 실망했다고 하고 환멸이 느껴진다고 말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서해랑은 그런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네요.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서해랑은
문옥경이 자신과 한뜻을 펼치면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보호를 해주겠지만 아니라고 여기는 즉시 자신이 가진 기자수첩을 이용해 역으로 그것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내부에서는 이런 암투가 벌어진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강소복입니다. 강소복 역시 예인의 기질이 강해 순수하게 세상을 판단하는 인물인데요. 강소복은 협동공연은 취소가 되었지만 매랑국극단이 그걸 포기하는 건 아니라는 결정에 이르게 됩니다. 바보온 달도 그리고 평강공주도 또한 그 아역 배우에 지원하는 사람들조차 모두 매랑국극단 소속이었기 때문에 매란 단독으로 충분히 무대에 올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매랑국극단 단독으로 공연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옥경과 서해랑의 아역 배우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허영서와 홍주란이 그 역할을 맡게 되겠네요. 왜냐면 정년이는 좀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 물러서는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즈음 정년이 엄마 채공선의 스승이었던 임진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진 선생으로부터 자신의 소리에 대한 평가를 받고 정말 천상에서 내려온 소리를 득음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네요. 한순간의 만족에 안주하는 정년이가 아니니까요. 여기가 바로 정상이다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앞길은 내리막을 맞을 뿐인데요. 무대에 선다는 건 한 사람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세계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하는 정년이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우선 달려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정년이 이루어낼 그것이 어떤 것일지 좀 더 지켜보아야 되겠네요. 엄마 채공선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어받았으니 아마도 더욱 열정적인 노력으로 정년이는 자신의 세상을 이루게 될 거라 확신을 합니다. 오늘 정년이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